만약 제가 남자들이 믿고 있는 그 특정 부위를 정복하는 법이 오히려 여자를 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니라 심리학과 성과학, 뇌과학 연구들이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요. 오늘 제목 보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입으로일 뿐만, 그 얘기겠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특정 부위를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더 오래, 더 화려하게 자극할 수 있을까?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군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 거기는 이렇게 공략해야 돼. 이 기술 쓰면 여자들 난리나.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남자들이 말하는 정복과 여성들이 말하는 정복당하고 싶다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라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어떤 속도로, 어떤 호흡으로 다가왔는지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입으로 1분만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해요. 침실에서 입으로 하는 1분의 자극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1분의 대화, 1분의 호흡, 1분의 관찰. 이 한 분이 여자를 진짜로 빠지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성적인 스킬 강의가 아니라 뇌와 몸, 심리와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합쳐서 진짜 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 문화에서 성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어색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제 남녀가 함께 들어야 할 성교육이 사실상 포르노와 친구들의 허세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남성들은 내가 기술이 부족한가? 내가 작아서 그런가? 이런 불안에 시달리고 여성들은 나는 이상한가? 왜 저렇게까지 좋지가 않지? 하면서 죄책감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둘 다 힘든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러나 품위 있게, 구체적으로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보는 아주 솔직하게 드리지만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힘이거든요. 알고 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대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엇갈렸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갈게요. 남자분들, 특정 부위만 잘 공략하면 여자가 무조건 좋아진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성의 쾌감은 그 부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뇌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순히 어느 한 점을 자극한다고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뇌, 호르몬, 신경, 감정, 기억,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여성의 뇌를 종종 관제탑이라고 설명해요. 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지금은 안전한가? 지금은 편안한가? 지금은 열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곳이죠. 이 관제탑이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라고 신호를 보내면 자율신경계라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이래 그러면 혈관이 열리고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성기라는 도로에 혈류가 몰리면서 차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관제탑이 잠깐 뭔가 불안한데, 서운한데, 피곤한데 라고 느끼는 순간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무리 넓고 좋아도 차는 못 달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여성분이 마음속에 서운함, 불안, 피로, 짜증을 안고 있으면 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래 성적 흥분을 돕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작동이 방해를 받아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두 호르몬이 가까워지고 싶다, 만져지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는 느낌을 키워주는데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이 회로의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내가 더 잘해야 되나요? 물론 스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날 너무 피곤했는데 그냥 이해해주지 않아서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였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서두르는 손길.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분위기 좀 내보려고 그랬는데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는 그게 위험 신호로 해석됩니다.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보다 자기 욕구가 더 우선이구나. 이 신호가 켜지는 순간 관제탑은 빨간불을 켭니다. 그래서 몸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젖지 않고 긴장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게대 특히 한국 여성분들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우울감 너무 많습니다. 집안일, 육아, 직장, 시댁, 친정, 사회적 기대 이 모든 부담이 몸에 쌓여 있어요.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이런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여성의 성욕과 쾌감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뇌의 상태가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결해야 할 것은 당신의 손기술이 아니라 둘 사이의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뇌가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진짜 정복은 특정 부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내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입으로 하는 일분, 말과 호흡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입으로 하는 일분은 침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식습관, 생활 패턴이 여성의 성적 반응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과도한 카페인, 늦은 밤 야식 이런 것들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요.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짜증이 늘고 두통이 생기고 체중이 늘면서 몸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건 섹스보다 휴식이에요. 지금은 자고 싶어, 쉬고 싶어, 누가 만지는 건 싫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남성이 파트너와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물 마시는 습관, 일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아주 강력한 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늦은 밤 기름진 야식과 술 대신 조금 더 가벼운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오늘 한번 할까가 아니라 소화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대화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대고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입은 이미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입, 마시는 입, 말하는 입. 여기서 나를 챙겨주는구나. 내 몸을 생각해주는구나.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은 여성의 뇌는 관제탑에서 조금씩 초록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여기선 괜찮을지도 몰라. 이게 진짜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술 문화. 술 한 잔 먹어야 분위기 올라가지. 와인 한 병 따야지 그 다음이 되지. 그런데 알코올은 혈관과 신경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에게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윤활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남성에게는 발기력과 사정 조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즉, 분위기를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의 반응은 떨어뜨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몸이 점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으로 일분만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요. 침실에서의 입뿐 아니라 식탁에서의 입, 대화의 입. 남자가 준비해주는 한 끼. 이거 먹으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라는 한마디. 오늘은 술 말고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라는 제안. 이게 이미 가장 강력한 전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입으로 전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특정 부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들이 절대 모르는 그곳, 해부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클리토리스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건 아주 작은 돌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점만 잘 공략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세게, 빠르게, 오래 한 점을 파고듭니다. 그런데요,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보이는 그 작은 부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거대한 얼음산의 꼭대기에 불과합니다. 클리토리스는 안쪽으로 양쪽 다리처럼 신경 조직이 쫙 뻗어 있어요. 질 주변, 골반저 근육 주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점만 세게 누른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너무 세게, 너무 빨리 자극하면 여성에게는 쾌감이 아니라 따갑고 아프고 불편한 자극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여성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남편이 거기만 계속 세게 문질러요. 솔직히 너무 불편한데 싫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아요. 질, 자궁, 골반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자극은 편안함과 쾌감을 주지만 어떤 자극은 통증과 거부감을 만듭니다.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면 질입구와 골반저 근육이 반사적으로 긴장해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고 몸은 그 기억을 위험으로 저장합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뇌는 자동으로 또 아플 거야 라고 예측하고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성의 흥분 곡선은 남성과 다릅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갔다가 절정 후에 툭 떨어지는 직선에 가깝다면 여성은 약한 불에 국을 천천히 끓이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가 서서히 데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서둘러 버립니다. 여기서 입으로일 분만 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실제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자극도 결국은 속도 조절, 호흡 맞추기, 반응 관찰, 이 핵심이에요. 기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는지, 어깨가 긴장하는지, 골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흡이 부드럽게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골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몸이 괜찮아,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호흡이 끊기고 어깨가 굳고 몸이 뒤로 빠지면 잠깐 너무 세, 너무 빨라, 불편해 라는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어디를 어떻게 해줬는지보다 제가 긴장하는지, 어색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를 남편이 눈치채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공략해야 할 부위가 아니라 함께 탐험해야 할 지도입니다. 지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편안한지, 어디가 예민한지, 오늘은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입으로 묻고 눈으로 관찰하고 손과 입술로 확인하는 과정, 이게 진짜 섹스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이 네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자는 식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이걸 디톡스 리스트라고 부를게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멈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포르노에서 본 장면을 현실에 그대로 가져오는 습관. 포르노는 현실이 아니라 연출된 판타지입니다. 빠르고 거친 동작, 과도한 소리, 비현실적인 체위. 화면 속 여성들은 대부분 연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은 그런 빠른 리듬, 거친 압박,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에서 쾌감보다 공포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진료실에서 남편이 포르노처럼 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을 저는 너무 자주 듣습니다.
이건 절대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성관계의 성공 여부를 남자의 자존심 문제로만 보는 태도. 오늘은 꼭 오르가즘 시켜야 해. 내가 남자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압박은 남자 자신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 독입니다. 남자는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 되고 여성은 내가 꼭 반응을 보여줘야 하나? 라는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몸이 더 굳어집니다. 섹스는 실력 시험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꼭 절정을 해야 성공이 아니라 오늘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전의를 건너뛰고 바로 삽입으로 가는 습관. 몸이 준비되기 전에 문을 억지로 여는 행동은 정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질건조, 통증, 출혈. 그리고 더 큰 건, 그날 이후로 성관계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라는 기억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상처받은 몸과 마음은 다음번에 훨씬 더 강하게 저항해요. 또 아플 거야, 또 힘들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드릴 수는 있지만 밀어붙이지는 마세요. 넷째, 성관계 이후의 침묵.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행동.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나는 도구였구나. 몸만 필요했구나. 이 감정은 다음번 쾌감 회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또 그 느낌을 겪고 싶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습관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르노에서 본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섹스를 내 자존심을 증명하는 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전회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나는 끝난 뒤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진짜 변화는 이런 솔직한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볼게요. 입으로 1분, 진짜 기술은 말과 호흡이다. 이제부터는 회복과 재구축의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1분 프로토콜이에요. 외우기도 쉽고 실천도 쉽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아주 클 거예요. 첫째, 성관계 전 1분.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불을 끄기 전에 입으로 1분만 써보세요. 아주 짧은 대화입니다. 오늘 몸은 어때? 혹시 많이 피곤하지는 않아? 지금 이런 스킨십 괜찮아? 이런 질문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질문이 여성에 대해서 안전 회로를 켜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상태를 묻는구나. 내 몸을 존중하는구나. 그러면 옥시토신, 신뢰와 애착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조금씩 올라가요. 이 옥시토신은 성적 흥분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나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져도 되겠다는 신호로 이어지거든요. 둘째, 전이 중 1분. 손과 입술이 움직일 때 입으로 1분을 같이 써보세요. 여기 느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혹시 불편한 데는 없어? 이런 말들은 여성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내가 내 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율성,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높아지면 쾌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쾌감은 통제감과 신뢰감이 있을 때 훨씬 커지거든요. 셋째, 절정 직전인 1분. 이때는 호흡을 맞추는 1분입니다. 남자분들 이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숨을 천천히 깊게 가져가 보는 겁니다. 너무 빨리 몰아쉬지 말고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파트너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사람의 자율신경은 함께 있는 사람의 호흡과 심박수에 동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숨을 가다듬으면 상대의 긴장도 같이 풀립니다. 특히 여성분이 긴장해서 숨을 짧게 쉬고 있을 때
남성이 먼저 숨을 길게 내쉬면서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고 말해주는 건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관계 후 1분. 이 1분이 다음번 섹스를 결정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누워버리지 말고 입으로 1분만 써보세요.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오늘 너무 좋았다. 고마워. 너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시간이 참 좋다. 이런 짧은 말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1분을 시작한 부부들이 몇 주, 몇 달 뒤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남성은 섹스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1분, 전, 중, 절정 직전, 후 모두 입으로 1분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말과 호흡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여성의 뇌는 점점 더 빨리, 더 깊게 초록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과의 시간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그때부터 진짜 정복이 시작됩니다. 부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복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실천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석 달 뒤. 무엇이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할 거예요. 오늘 몸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묻는 것도 끝나고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도 입에서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괜히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습관, 천천히 만지는 습관, 끝나고 꼭 안아주는 습관이 쌓이면 여성의 몸은 점점 더 빨리, 더 깊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성 자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내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조루나 발기부전 같은 문제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줄어들면 오히려 몸이 더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오늘 꼭 성공해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된다 라고 생각이 바뀌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고민과 상처는 대부분 혼자 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변화가 한 관계를 바꿀 수 있고 한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분이에요.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계속 예전 방식대로 포르노와 허세에 기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색하더라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볼 것인가? 오늘부터 적어도 하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직접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탁에서의 한마디일 수도 있고, 전의 중에 건네는 한 질문일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하는 한 번의 포옹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겠다.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국 특정 부위를 정복한다는 건 상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여자를 푹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다, 존중받는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의 승리가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가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파트너의 눈빛과 몸이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로 빠져 있다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관계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